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태풍 렛기마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중국을 강타하며 6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간접 영향을 준 제주에도 어제 하루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자연의 위력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또 다른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는 고유정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시민들은 인간 고유정에게 왜 이런 분노를 쏟아내는 걸까요? 고유정 사건의 첫 재판 소식은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죠. 8.15 광복절을 맞아 오늘부터 특집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제주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라도 면적 4배의 바다를 매립하는 제주 신항만 계획이 확정 고시되며 80년대 말 탑동 매립 사업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짤막대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식당 창업 성공 확률 10%. 경쟁이 치열한 외식 시장에서 자신만의 식당을 열기 위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청년 올레 식당을 탐나는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화제의 영상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페이스북 KBS 제주뉴스 페이지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은 비자림로 공사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한 지 꼭 1년이 됐던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한 친절한 뉴스 비자림로 1년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꾸준히 취재해온 기자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제주 사회에 던진 의미와 남아있는 과제를 살펴봤는데요.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후 2,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22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답보 상태인 비자림로 공사와 환경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무척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계획 범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이어졌고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첫 재판 표정을 김가람 기자가 전합니다. 고유정이 검찰에 송치된 지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검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출두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긴 머리카락을 풀어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첫 재판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숨진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다가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계획범죄의 증거로 제시한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 내역은 단순한 연관 검색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재판에 성실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공소사실을 10분 넘게 나열했습니다. 범행도구 준비와 인터넷 검색 기록, 범행 전후 동선 등 치밀한 계획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남편이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변호인 측 진술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유족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일부 시민들도 호송차에 타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피해자를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정말 음흉하기가 짝이 없고 듣기가 너무 거북했어요. 첫 재판에선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팽팽한 주장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계획범죄 여부를 놓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살인 사건이 났다, 집단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 신고를 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황당합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예, 살인 사건이 났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예, 여기 살인 사건 났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50대 남성이 또 신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 긴급신고 111입니다. 여기 지금 원천에 사건이 몇 사람이나 싸우고 있죠? 이번에도 허위 신고였습니다. 집단 싸움 났다 해가지고 우리 수차자 석대가 출동을 했었어요.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또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할 때 우리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더욱이 소방과 경찰 가운데 누가 현장에 빨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 신고 처벌 건수는 제주에서만 해마다 70여 건에 달합니다.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치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 주셨으면. 허위 신고가 심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어젯밤 서귀포 시내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는데요. 연탄을 난방 주 연료로 이용했던 1980년대 이전에 흔히 발생하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요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보시기 전에 먼저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색 무취의 유독성 가스를 말하는데요. 일산화탄소가 몸에 들어오면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 능력이 크게 떨어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경증의 경우 두통과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중증의 경우 몽롱함을 느끼며 근육이 무뎌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만큼 방심하기 쉬운 게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어젯밤 사고로 어린이 8명을 포함해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료진과 해군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어린이 놀이방이 마련된 서귀포시의 한 식당입니다. 가족 동반 모임을 갖고 있던 일행 17명이 어젯밤 이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밖으로 나서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고기를 먹고 할 때 식사할 때는 뭐 친구가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나오니까 애들이 좀 서있더라고요. 병원 검사 결과 이들의 혈액에는 많게는 정상치보다 4배가 넘는 일산화탄소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에게 고압산소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서귀포 시내 병원 고압산소 치료기는 최대 4명까지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서귀포 의료원 측은 해군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환자 일부는 해군기지 내 잠수부용 고압산소 치료기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에서 보였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같이 노출되었던 17분을 모두 다 진료받도록 이제 응급실로 조치한 경우입니다. 경찰은 식당에 문을 닫아놓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은 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식당 업주의 안전주의 의무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를 22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반대 측에서 총체적 부실 졸속 용역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초안 주민 설명회를 원천 봉쇄한 가운데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 공청회를 생략한 뒤 10월쯤 기본 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는 서귀포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위탁운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제주대학교와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보건소가 여론조사기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귀포 시민 500명을 1대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위탁 운영 찬성 81.2%, 반대 18.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가칭 제주시 서부중학교의 개교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서부중학교 예정지인 제주시 외도 1동 일대 사유지 2만 2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해 최근 토지주 6명과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설립 절차가 지연되면서 2022년 3월 개교 목표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기간제 근로자 해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농업기술원에서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으로 10년 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편법 행위를 해왔다며 이를 이유로 계약 만료 통보를 드린 데 대해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천읍 선을1위 마을 이장이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상생 방안 협약서를 맺은 것과 관련해 반대대책위원회가 협약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을1위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를 무효로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 170명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이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약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된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제주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각종 단체와 판매업체들까지 동참하며 제주만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광복절을 맞아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특집, 그 첫 번째 순서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토요일 제주시청 앞에서 일본의 경제 도발 등 아베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제주 지역에서도 일본 영사관 앞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1인 시위들을 펼쳐지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제주 도민대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 아베 정권 규탄한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중단과 더불어 강제징용 배상을 촉구했고 아베 정부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공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그리고 평화나비라는 이름으로 독립열사들 그리고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뜻을 이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가 대표적이었죠. 불매운동이 아베 정권 그게 철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는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지도 않고 제품을 사지도 않겠다며 불매를 선포한 제주 사람들. 마을 차원에서 불매 운동을 추진하거나 사업장에서 일본 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제주로 여행을 올 경우 추첨을 통해 2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일에는 제주 약사회에서 일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약사 홍석중 씨도 불매운동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품 가지수로만 따지면 한 15개, 20개 정도 이제 제품이 있고요. 약국마다 조금 이제 상황은 조금씩 다르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의약품에 일본 회사의 제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감기약을 비롯해 위장약, 파스까지 광범위한 품목,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상 정리해보니 가지수와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일본 제품이었던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실생활에 많이 쓰는 건데 그 치간 칫솔이라든가 뭐 이런 생활용품들에서 보면 그 메이드 인 재팬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제품 고객들에게는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의약품에 한해 우리나라 제품을 권하기도 하고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일본 제품이 약국에 많이 있는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설명 듣고 저도 간접적으로라도 일본 제품 구매하지 않는 걸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도내 대형 마트들 또한 발빠르게 불매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마트는 지난달 4일 일본의 1차 경제 도발이 있자마자 일본 제품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바로 분리를 해갖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본을 대표하는 주류 제품들은 상자에 담겨 창고 신세를 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칸 정도 일본 수입 과자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마트의 일방적인 결정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솔직히 보이면은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강제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트 차원에서 이렇게 안 파는 것도 불매운동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확실히 좋은 추진인 것 같아요. 한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의 잘못을 일본 전체의 잘못으로 치부하거나 관련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 일본, 일본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아베 정권이 나쁘다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우리나라와 얽혀 있는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번 불매운동은 앞으로 장기화될 조짐인데요.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성공적인 협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여객 항만을 짓는 제주 신항만 계획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고시를 앞두고 이달 초 제주도 해양수산국장과 긍정적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마라도 면적의 4배가 넘는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건데요. 이 탑동 매립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있죠. 전 제주대학교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였고 지금은 제주도청 앞 천막촌 연구자 공방 소속인 정영신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주 신항만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30년 전 제주시 탑동 매립 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겠죠. 이 사업에 대한 환경적 부작용이 지금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실패한 사업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탑동 매립 사업이 제주 사회에 준 교훈, 박사님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먼저 탑동 매립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탑동 해안 지역은 1970년대 말, 그다음에 1980년대 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매립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보통 제주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탑동 매립 사업이라고 하면 이 80대 말에 있었던 이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5만 평 규모의 해안 지역을 매립했던 대규모 매립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간에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개발업자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공공성이 이제 좀 강화된 형태로 공유 수면 매립법이 이제 개정되기 직전에 네. 매립 면허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들 개발업자들이 주민들의 동의서도 좀 제대로 받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매립 면허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매립 사업으로 인해서 탑동 해안 지역이 이제 영구적으로 경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탑동 해안 지역은 먹돌 해안이라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 먹돌 까만 먹돌로 뒤덮인 그런 해안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썰물때가 되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뭐 다양한 이제 그 해양 생물들을 채취하는 그런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풍부한 해양 생태계가 영구적으로 좀 손상을 입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게 손실되지 않았다면 지금 또 훌륭한 관광 장소, 예. 관광 명소가 되어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탑동 사업을 좀 반추해 보자면 너무 성장과 발전에만 급급해서 환경적 가치를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예. 있고, 예. 그리고 또 절차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과정상에서 보면 특혜 시비와 불법 시비가 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네. 결과상으로 놓고 보면 탑동 지역의 해안 생태계를 이제 좀 파괴를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의 과정에서 네. 제주도민들이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좀 자각하게 된 네. 그런 효과도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더불어서 이 탑동 개발 사업이 당시 개발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다 보니까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사회적 논의가 또 시작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립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네.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 해녀분들,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의 학생들, 제주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서 이제 3년여에 걸친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도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 결정권, 그다음에 개발 이익의 환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구를 이제 도민 공통의 요구로 이제 네. 내세우게 됩니다.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자 이 개발업자와 행정 관료들 사이에서도 개발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네. 되고요. 그 과정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 바로 병문천 복개 네네. 사업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복개 사업이 부작용이 나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실 이제 병문천뿐만이 아니라 구도심 지역에 있는 여러 하천들에 대해서 복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이 병문천 복개 사업은 탑동 매립 사업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이제 그 병문천 복개 건설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했지만 이제 예. 부실 시공도 드러났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태풍이 몰아쳤을 때 수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예, 2007년에 이제 태풍 나리가 왔을 때 네. 대규모의 침수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침수 피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도민의 재정이 투입되는 그 네. 애물단지 사업이 되고 말았던 결국에는 것이죠. 사회 환원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는데 도민의 세금을 더 갉아먹게 된 꼴이 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뭐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이번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는 과거 탑동 매립 사업과는 좀 성격이 다를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좀 반론 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 제주 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보면 기존의 탑동 매립 사업에 비해서 8배나 큰 규모로 이제 매립을 네. 한다고 이렇게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서 이 철저하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행정당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기존의 행정당국에서 진행했던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반증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해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공사 현장만 보더라도 그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를 수용을 했단 말이죠. 결국은 팔색조라든가 애교뿔 소똥구리와 같은 멸종 위기종 동식물들을 시민들이 직접 발견해서 보고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정에서 해군기지가 건설되던 그 과정에서도 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 계획을 고시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고 다시 실시 계획을 고시하는 이런 사태까지 빚어졌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성산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제 반대 운동도 있고 네. 도민사회 내에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안기일수가 조작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주의 고유한 자연 환경인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철새 도래지 네. 그다음에 자연 동굴과 같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환경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이제 그 기존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 철저하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말을 좀 고지고대로 믿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예. 그리고 그동안 일을 보았을 때는 고지고대로 예. 믿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네. 당연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개발 이익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공공 개발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윤곽만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 사업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민간 투자를 받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8월 1일에 제주신안 기본 계획이 이제 고시가 되었고 이제 발표가 된 그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2040년까지 이제 2조 8천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대규모 크루즈 동부가 최대의 크루즈항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1조 원 가량을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이 공공재정을 통해서는 주로 이제 기반 시설들을 구축을 하고 상업성이 높은 크루즈항이나 아니면 여객 부두의 경우에는 민자를 통해서 건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상업지구 역시 이제 민자를 통해서 건설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방식이 기존의 탑동 매립 과정과 거의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네. 다시 말해서 그 개발 이익이 몇몇 개발 업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런 방식이 네. 좀 반복되지 않을까 좀 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탑동 주변 구도심을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사실 크루즈 관광객이 좀 오면 구도심에 인프라가 많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구도심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 가운데서는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면 구도심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네. 뭐 그런 기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 제주도정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짚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상반기에 신규 사업들이 이제 선정이 네네. 되었고요. 네. 5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주도는 아예 신청조차 신청하지 않았죠. 하지 네.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에 좀 너무 무관심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먼저 하나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도심 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에 제주도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범 사업들을 이제 벌여왔고요. 그런 네. 여러 가지 계획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표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매립과 공공 재정의 투입이 네네. 필요하다.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고 네네. 근거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뭐 탑동 매립 반대 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주민이 주체가 돼서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도요.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 시기에 추진되었던 대형 국책 사업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역의 정치인들 또 이제 행정 관료들은 얼마만큼의 국비를 확보했다. 그 다음에 그런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이 정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해졌다라는 점들을 자신들의 지적으로 선전을 해왔고요. 여론에서도 이제 그런 점들을 높이 이제 평가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진됐던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도민들의 생활 환경이 이제 개선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존의 그런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기 힘든 새로운 네.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만에 찬성하는 제주도민이나 또 전문가들에게도 이 공간이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식당 창업은 늘고 있지만 성공 확률은 10%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치열한 세계에서 예비 창업자들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 문을 연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올레 식당인데요. 청년 셰프들이 제주산 청정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식당 운영의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모습을 탐나는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반갑게 맞이하는 서귀포시 서귀동. 이곳에 제주 올레길 여행객들의 베이스 캠프인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 1층에 마련된 식당은 딱 한 달 동안만 운영되는 제주만의 특별한 맛집인데요. 바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응원하는 제주 올레 청년 식당입니다.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는 꿈이 실현되는 곳. 장사에 자신감이 생기는 곳. 재기의 발판이 되는 곳. 이렇게 이 식당은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내 식당 프로젝트로 탄생했습니다. 창업에 대한 간절한 꿈을 키우는 청년 셰프들은 지원을 통해 선발되는데요. 이들은 창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받은 후 이곳에서 직접 자신의 요리를 만들고 판매하면서 창업에 대한 실전 경험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식당을 창업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레시피 교육도 시키고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면 실패를 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제주로 이주해 문을 열었던 분식집 운영에 실패한 이후 다시 식당 창업에 도전하며 새로운 퓨전 분식으로 꿈을 키우는 노연미, 홍은성 셰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귀포로 온 지는 2년이 됐는데요. 2년 동안 이제 조그맣게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잘 되지 않아서 처음에 다시 떡볶이 장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 분들이 이제 맛이 괜찮다고 하셔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재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고깃집 창업 실패 후 새로운 요리로 재도약하는 이승후 셰프입니다. 고깃집을 하다 보니까 해장국이나 뚝배기 같은 게 조금 손이 덜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발품도 팔러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고 더 노력해야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이 시작되는데요. 저 해장국으로 전복 뚝배기로 하나 주세요. 떡볶이랑 김밥이랑? 주문과 동시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맛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제주스러움을 조금 담고 싶어서 멜젓을 조금 사용을 했는데요. 그 멜젓을
맛의 그 비린 맛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계란에 또 이제 그 고소함과 달달함을 덧붙여서 이제 김밥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주만의 맛을 살린 멜젓 김밥이 완성됐는데요. 김밥과 같이 먹으면 더 꿀맛인 음식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대표 간식 떡볶이. 매콤한 떡볶이와 고소한 튀김의 조화가 돋보이는데요. 이제 지짐이라고 해가지고 떡볶이에 올라가면 국물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국물에 이제 같이 찍어 먹으면 맛이 이제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난 신선한 재료가 듬뿍 들어간 전복 뚝배기를 준비 중인 이승후 셰프. 지금 제주도가 너무 비싸다는 이렇게 음식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아서 좀 더 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뚝배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정 한 스푼에 정성 한 스푼까지 더해진 세상에서 하나뿐인 요리가 완성됐는데요. 가치 있고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청년 셰프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요리를 맛보는 손님들.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양념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정말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해물 맛이 네, 깊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김밥에 있는 계란이 좀 다니까 그 멜젓의 매운맛하고 매콤함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청년 셰프들은 손님들의 반응을 꼼꼼히 확인하며 보다 나은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꿈을 다시 찾아준 거에 대해 정말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같이 장사가 잘 돼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잘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신의 희망을 요리로 완성할 수 있는 청년 올레 식당.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꿈이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치고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산지엔 밤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내일 낮에도 산지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푹푹 찌는 느낌이 강해서 불쾌지수도 높겠는데요. 제주 전 지역이 33도 가까이 오르겠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햇볕까지 강해서 심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풍랑특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높지 않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제주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현재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에 제주 지역에 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의 진로가 아직 워낙 유동적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민 주체 개발 결정권. 공공자원과 개발 그리고 분배의 관계를 묻는 이 질문은 30년 전 탑동 매립 때보다 더욱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탑동 매립의 교훈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30년 후에 또 다른 후회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제주를 그려보며 7시 오늘 제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